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. 행안부 장관뿐만 아니라 경찰청장, 용산구청장은 심지어 지금 자기 선거운동하고 다닌다는 얘기까지 나와요. 아, 그러니까요.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. 그러니까 보석이잖아요. 그럼 자숙해야지. 그렇죠. 그리고 설마 다음에 또 나올 생각하나? 그런 거 정치 같아요. 계속할 지금 하는 생각하나? 행동을 보면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돌아다닐 때마다 구설수에 올라요. 어느 경로당에 왔다. 용산에 어디에 왔다. 와서 축사하고 갔다. 막 사람들 악수하고 갔다.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분 정말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구청장을 하고 있었어.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분 뭐 했냐? 아마 저기 높은 분들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어디 다른 지역 축제 갔다고 들었어요. 네. 자리 비우고 뭐 제정신이 아닌 분이죠. 그리고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공천한 분 권영세 장관. 거기 당협위원장이죠. 이분이 지금 통일부 장관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분이 공천하신 거예요. 그러면 자기가 이 공천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돼요. 근데 안 하셨죠. 그죠? 뭐 반성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슬그머니 말없이 지나가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행정수장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초점이 덜 맞춰지잖아요. 네, 그렇죠. 슬그머니 지나가고 있어요. 글쎄 이분 여기 나와서 되나? 이제 다음에 자기 불출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고요. 어쨌든 권영세 의원도 보면 네. 어떻게 보면 그냥 무색무취한 것처럼 해서 자기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도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 보면 이제 권영세 의원 모습도 보였는데 김태우를 공천한 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기본적으로. 네. 그러면 저런 후보를 공천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? 윤석열 대통령 대체 무슨 생각으로 김태우라는 사람을 대법원 판결 나자마자 사면 복권해서 다시 후보로 내세울 생각을 했을까요?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? 저는 참 믿기 어려운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아, 윤석열 대통령은? 네. 대통령은 적어도 주인은 알면서 말 안 했을 수 있고요. 네. 그분이 말이죠. 네. 이때까지 정치 관련해서 쫙 하면서 한 번도 크게 패배한 적이 없잖아요. 지금까지 그랬었죠. 그죠? 네, 맞아요.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선거를 패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저는 선거에서 떨어져 보거나 패배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. 그런 경험이 너무 계속 패배하면 안 되지만 한두 번의 경험은 필요하다. 아, 왜냐하면 저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회 2번 하고 나서 3번째 할 때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. 맨날 이겨만 봤으니까. 네, 그리고 국회의원을 계속 했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다른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치를 계속 하는데 떨어진다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. 그래서 또 중간에 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. 떨어진 게.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좋은 경험입니다.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떨어져 보는 것도 배우시는 게 많다는 거죠. 아, 그렇죠. 네, 그러면서 민심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걸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시간을 가지고 정치를 약간 외곽에서 지켜보게 되잖아요. 또 그전에는 내가 민간인이었지만 정치하기 전에는 또 관심이 좀 덜하잖아요. 그렇죠. 보는 눈도 그렇게 깊지 않고. 근데 한번 해서 많은 것을 지켜본 사이 또 저는 사실 양당을 다 경험했잖아요. 그렇죠.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좀 실제 말로 자리 깔고 앉아도 되겠다. 그런 경지에 올랐다. 아니 진짜로 눈에 다 보이는 거 이제 그리고 저 사람 왜 저러는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게 확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막 양당이 다 속속들이 아니까 저분 속셈이 저거야부터 시작해서 이때는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눈에 막 보이는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보궐선거 참패가 어쨌든 충격받았을 겁니다. 자신은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. 의원들은 모아놓고 의원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정치에 대한 조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자신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당신들 대통령
나가봤어? 그런 그렇게 식으로. 열심히 해도 후보도 안 되잖아. 다 떨어지고 후보도 안 돼. 후보 근처도 못 가잖아. 사람들. 그런데 의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? 다선이라도. 근데 그렇죠. 본인은 아니 한 한 번도 번만에. 정치 해본 적도 없던 사람이 그렇죠. 갑자기 나와서 그것도 그 당 사람도 아니었어. 맞아요. 민주당에서 그렇죠. 보수를 괴멸시킨 사람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. 이 의원님은 그렇죠. 보수를 괴멸시킨 사람.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탄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보수에서 그래도 믿고 있었던 대통령을 완전 만신창이를 만들고 거의 짓밟은 사람이란 말이야.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보수에서 그것도 뭐 그냥 그대로 추앙돼가지고 완전히 꽃가마 타고 온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딱 나갔는데 뭐 선거운동 자기가 뭐 한 게 뭐가 있어. 계속 다니면서 헛소리만 했지. 그렇잖아요. 그런데 당의 힘으로 그냥 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누가 잘해서라기보다 그 당시 흐름이 맞아요. 야당의 민심이. 제일 야당의 후보가 누가 나오든 그렇죠. 거의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분위기였죠.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차이가 클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. 그게 0.7% 점점 줄면서 0.7밖에 안 나. 며칠만 지났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맞아요. 사실은. 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0.7밖에 차이를 못 낸 거예요. 그렇죠. 이분의 여러 가지 헛소리와 어떤 행보들에 실망한 국민들 때문에. 그래서 그래놓고도 본인이 어쨌든 야 나는 그냥 턱 나왔더니 대통령 바로 후보도 되고 한 번에 그럼 그냥. 내가 막 난리치면서 만신창이 만들었던 그 당이 나를 막 추앙해서 거의 뭐 나한테 줄을 서가지고 막 쫙 줄 서더니 그런 거죠. 대통령까지 됐어 맞아요. 내가.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를 했는데 아유 완전히 막 휩쓸었어. 사실은 수도권에서 그렇게 이기기 힘들잖아요. 그렇죠. 보수당이. 힘들죠. 근데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 그리고 전당대회도 예. 내가 뭐 당원 생활 언제 해봤어. 당에 내 조직이 있어. 그런데 그냥 쫙 했더니 내가 그 김기현이라는 듣보잡 솔직히 말하면 듣보잡이었어요. 그런데 그분이 쫙 이렇게 딱 나왔는데 한 3%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 네, 맞아요. 뭐 그랬었죠. 4등인가 5등 했잖아요. 맞아요. 처음에 근데 했을 때. 나중에 딱 보니까 이분이 1등하네 몇십 %가 되면서 이게 무슨 야 나한테는 뭔가 신이 내린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? 스스로 생각할 때. 그럼요. 그랬는데 그러니까 김태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내 힘을 보여주겠어. 그러면서 쫙 밀어붙인 거예요. 예. 근데 웬걸 대대적으로 폭망했죠, 깨진 거 폭망. 폭망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뭔가 이게 뭐지? 내가 이렇게 밀었는데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. 네. 이게 지금 뭔가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있고.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거는 네, 그냥 네. 강서구 네, 그거고. 근데 강서구가 워낙 민주당이 세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직전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영장이 기각되고 네, 이런 게 맞아요. 있었기 그런 게,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시 음. 구속시키거나 하면 된다. 다시 뭘 하든가 아니면 그 강서구는 모르겠지만 딴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거야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예. 참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군요 결국은. 네.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어떤 없다. 생각인지 이제 예. 지켜보면 알죠. 예. 근데 어쨌든 앞에 생각이 서로 조금 있는지 모르지만 예. 그렇게 크게 반성한 것 같지는 않다. 왜냐하면 이분이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안 나오시는 거. 맞아요. 예. 저는 사실 나오시면 어떡하지?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나오는 게 맞는데 예. 갑자기 나오셔서 막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울고 같이 울고 막,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모든 대화를 다 하면서 특별법도 하겠다. 내가 정말 여당하고 얘기해서 정말 정부가 확실히 밀겠다. 이렇게 딱 나오면 그럼 갑자기 내가 칭찬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고 있다 이래야 되는데 마음은 사실 안 내키잖아요. 솔직히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그동안 막 너무 비판해 왔기 때문에 야 그래도 그 정도 하면 칭찬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저는 결론 내렸거든요.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안 했어. 다행인가? 그게 다행은 아닌데 어쨌든 역시나 안 오네. 역시나 안 왔다. 거기다 그냥 안 오는 게 아니라 악담까지 퍼붓네. 정치적 집회다. 그다음에 그렇게 뭐 얘기했죠. 야당이 주도한 집회다. 이 얘기는 지지자들한테 가지 말란 메시지거든요. 가지 마라.
내가 그렇게 규정했지. 니는 내 편 맞아? 가지 마. 이렇게 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분의 말의 모든 면면에 보면 편가르기가 있어요. 여기는 우리 편이 아니야. 그래도 감히 와? 여기 오는 놈들 내가 다 찍겠어. 이런 거잖아요, 지금. 다 찍을 거야. 거기 누가 왔어? 막 이런. 그러니까 이종환 혁신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갔다고 그렇죠. 참석을 그러니까 하면서. 심지어 혁신위원회에서도 네. 가면서도 네. 신경 쓰이는 거예요. 그렇죠. 메시지가 그러니까 네. 뭐 그 외에 다른 메시지 직접 받았을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냥 개인 자극하는 거지 당하고 상관없는 거야. 이러고 그까지 와서도 네. 추도사를 안 하셨어요. 안 했죠. 제가 네. 볼 때는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뭐 개인 자격으로 오든 뭐 어떻게 했든 그걸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고 또 추도사를 왜 못합니까? 갔는데 이왕 왔는데 당연히 해야죠. 그렇죠. 근데 그것을 안 하는 걸 보고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.